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수산물 사용 설명서. 네, 오늘도 우리 건강을 책임진 다양하고 알찬 수산물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산물은 뭐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홍합. 홍합이요? 홍합을 저도 즐겨 먹지만 뭐 음식점 가면은 홍합탕도 먹장 서비스를 주는 게 많아요. 그쵸. 그다음에 그 전국을 따져보면 홍합을 많이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술집을 많이 다니시니까. 팁 하나 드린다면은 네. 홍합탕은 숟가락 없을 때 그거 먹고 뚜껑 껍질로 이렇게 이렇게 떠서 먹으면 맛있어요. 또 이런 깨알 팁까지 알려주시는데 지난번에 했던 우리 고등어가 우리 사실 그 국민 생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완전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고등어, 홍합. 저는 오늘도 왠지 제가 문제를 잘 맞힐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저는 멸치 같아요. 작지만 정말 위대한 생선인 게 우리 찌개하거나 아니면 국물 끓일 때 맞아요. 감칠맛 내려고 육수용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밑반찬의 대명사 멸치 반찬까지 멸치 우리가 조림에다가 먹잖아요. 멸치 우리 다 육수로 들어가잖아요. 네. 국수할 때 멸치 다 들어가는 그쵸. 거.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숫자로 따져봤을 때 멸치한테 지겠네요. 멸치를 바꾸실래요? 네, 어렵네요, 이게. 숫자로 하면 또 새우젓 또 만만치 않아. 새우. 그러네. 두 분의 예상과는 달리 역시 고등어와 홍합은 순위권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다만 은하 씨가 말한 멸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인 2위 새우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역시 1위가 과연 무엇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해산물이자 오늘 수산물 사용 설명서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매년 밤바다를 수놓는 집어등 아래 찾아오는 바다의 왕자. 씹는 즐거움에 영양까지 가득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오징어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오징어였습니다. 네, 제가 오징어. 오씨잖아요. 그래서 평생 별명이 오징어였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왠지 기분이 좋네요. 얼마나 많이 먹냐면 지난해 발표된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오징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해산물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하루에 먹은 오징어 양이 9에서 14g으로 이거를 다 합하면요. 1년 동안 무려 3.7에서 5.4kg의 오징어를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먹네. 많이 씹어먹네. 저 중에 5.4kg는 제가. 네, 제가 저 정도 먹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학교라든지 이제 군부대 단체 급식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이제 간식이라든지 가공 제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징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전해드릴 텐데 먼저 이 오징어가 어떤 수산물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징어는 두족강, 10완목에 속하는 여러 동물의 총칭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예, 이 10완목이라는 게 다리가 10개 달린 두 종류라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선생님 발음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0완목이요? 예, 10완목입니다. 완목. 예, 전 세계 460여 종, 그리고 우리나라 연해는 8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리고 몸 길이가 2.5cm에 불과한 꼬마 오징어부터 네. 몸 길이가 무려 18m 이르는 대왕 오징어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다양한 오징어가 서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과 마트에서 사 먹는 이 오징어는 표준명은 살오징어라는 종입니다. 살오징어. 살오징어. 예, 이 오징어는 이제 우리나라 동서남해 모든 연안에서 이제 다 고루고루 잡히고 있는데 특히 울릉도 그리고 동해산이 유명하죠. 8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이제 맛이 좋은 제철입니다. 이제 오징어는 그 야행성입니다. 그 빛에 반응해서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쫓아서 모이는 그런 추광성,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밤바다에 집어등을 환히 켜놓고 이게 작업하고 있는 그 조업선들 보면 대부분 이제 오징어 아니면 한치배입니다. 오징어 잡이 하는 거 보면 장관이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네. 아주 환하죠. 그렇죠. 바다에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오징어 이름을 막 찾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갑오징어를 오징어로 부르는 게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오징어를 네.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른다고 네? 어디서 읽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한국에 또 낙지가 있잖아요. 그럼 낙지는 또 뭐라고 부르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죠? 저도 선생님 말처럼 한국에 와서 진짜 낙지를 오징어라고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북한에도 낙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낙지가 새끼 문어예요, 이름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말이 좀 다른 것 그럼 같아요. 북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하면 갑오징어는 맞나요? 갑오징어는 오징어라고 해요. 갑오징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징어는 북한에서 낙지. 낙지? 네.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저희 한국에서는 네. 그 좀 못생긴 사람은 오징어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도 못생긴 사람은 오징어라고. 북한에서는 못생긴 사람을 돌감자라고 해요. 더가 많았네요. 이게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네. 북한 조선 말 대사전에서 보면은 다리가 10개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오징어의 특징이죠. 그런데 문어나 낙지는 다리가 8개예요. 그래서 이제 팔완목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오징어하고 한치는 다리가 10개. 그래서 10완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평양에서 발행된 우표를 보면 네. 그림은 오징어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적힌 이제 이름은 낙지라고 항명이 적혀 있었죠.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났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금강산 그 관광이 있었잖아요. 금강산, 네, 관광. 그때 저희 친척분께서 금강산 갔다 와서 기념품으로 건낙지를 사왔는데 뜯어보니까 오징어여가지고 아직 뭐냐고 그래가서 진짜 친척들끼리 뭐 내분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아니 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좀 혼란스럽고 황당하기도 한데 네. 이게 넓게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거 낙지는 뭐 다리가 8개잖아요. 2개가 더 붙었잖아. 그러니까 10개가 된 거 아니에요. 2개가 이익이잖아. 아하. 그렇게 크게 보면은 득받네. 긍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네. 아니 정아 씨가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네. 다리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징어 다리가 10개로 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10개 중에 양쪽에 난 긴 다리는 사실 쓰임새로 보자면 다리보다는 팔에 가깝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오징어 이 양쪽에 긴 다리가 주로 이제 먹잇감을 사냥할 때 이렇게 촉수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낚아챌 때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산란기 때 짝짓기 할 때 이제 안기 위해서 잡아서 안을 때 쓰는 거거든요. 아, 그 팔이 있군요. 예, 그래서 다리가 아니네. 귀여워요. 그럼 팔 2개 이제 다리 8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쪽 다리를 주로 이제 촉수의 촉자를 써서 촉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교미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오징어 다리 10개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는 손 2개, 다리 8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재밌겠어요. 그쵸. 예전 같으면 오징어는 10개, 뭐 낙지는 8개 이렇게 딸딸 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유식해 보이고 뭘 더 잘 알 거고. 예. 8개가 문어인지 8개가 오징어인지 잘 몰라요. 저도 헷갈려요. 많이 보는데.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외우냐? 이 머리를 잘 보세요. 문어나 낙지나 보세요. 네. 머리가 동그랗죠? 네. 그럼 팔자가 연상되죠? 돈 8개야.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오징어에 대해서 몰랐던 게 또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같은 거. 예, 일단 뭐 모든 오징어류 그러니까 발이 많이 달린 오징어를 비롯해서 문어, 뭐 쭈꾸미 이런 연체류들은요 대부분 이제 단년생입니다. 몸체가 작은 쭈꾸미는 1년 살다 죽고요. 네. 몸집이 좀 큰 문어는 그다 3, 4년까지 삽니다. 그런데 이제 오징어나 한치 같은 이런 두 종류는 오래 살아야 2년, 보통 1년 살다가 죽거나 2년 정도 살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18m에 이르는 대왕 오징어 있잖아요. 네. 누가 보면은 이거 한 10년 이상 산 것 같죠? 네. 그런데 얘도 결국에는 2년에서 3년 이상 못 삽니다. 그럼 발육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중국집 가면은 짬뽕 먹을 때 나오는 그 질긴 오징어 있잖아요. 네, 칼집 이렇게 다 있는 그렇죠. 거. 그게 대부분 이제 남서대서양에서 온 홈볼트 오징어라는 종인데 이게 또 몸 길이가 한 1m 엄청나죠. 근데 이것도 뭐 2년 그 이상 살지 못해요.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네요, 오징어를. 근데 또 사람한테 네. 먹히네요. 2년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까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심장이 개수가 3개라는 겁니다. 네? 3개나 되는데. 아니 심장이 3개나 있는데 3배로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오징어가 2개의 아가미 심장과 1개의 채심장이 있어요. 근데 아가미 심장은 말 그대로 이제 아가미 쪽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채심장은 그 아가미를 제외한 나머지 그 신체 부위로 그 피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정말 오징어 킬러라고 불릴 만큼 오징어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해먹거든요. 예. 피 안 나오던데요. 보니까 뭐 먹물 같은 건 좀 있고. 오징어한테 먹물 많이 드셨네. 아예 먹물로 드린 거예요. 네. 먹물만 예. 나오지 피가 안 나. 혈액이 있다는 얘기는 좀 금시초문인데요. 예. 전혀 혈액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네. 오징어에는 이제 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요. 왜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피라는 것은 반드시 붉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붉은색 성분에는 그 철 성분을 포함해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기 때문에 붉은색이 나는 것이고, 네. 오징어를 비롯해서 이제 두 종류 연체류에 들어있는 그 피는 구리 성분이 들어간 헤모시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게 같은 거 집에서 제가 쪄 먹을 때 네. 이거를 이제 피를 빼서 쪄서 먹으면 더 맛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가에다가 칼 집어내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두면 그 입에서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주룩주룩 쏟아져요. 그걸 컵에다 받아가지고 밝은 조명에 비추면 약간 푸른색이 납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연체류와 그 각각류에 들어있는 헤모시아닌 혈액이라고 할 수 있죠. 푸른색 피라니까 저는 순간 외계인이 떠올랐어요. 다음에 오징어 손질할 일 있으면 정말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겠어요. 알면 알수록 좀 신기한 정보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작가님과 함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오징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 오징어. 과연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돈이 넘쳐나도록 많지만 그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사랑 네.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아유 참 뭐 돈이 많다고 뭐 다 사는 건 아닌데 네. 사랑 같은 거 그 원빈 씨가 샀잖아요. 뭐요? 얼마면 돼? 카드도 받니? 돈 주세요. 차에 넣고 왔어. 네, 뭐 그래. 줄 생각이 없었군요. 아유, 네. 그렇군요. 저 근데요, 뭐 사랑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전 제가 보기엔 청춘, 젊음, 청춘 이건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뭐 남들이 보기에 뭐 팔팔하다, 청춘 아니냐. 이런데 사실 삭신이 쑤십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현아 씨는 청춘 맞아요. 왜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뭐. 아하. 여기서 삭신 있으시죠? 네. 나도 청춘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는 아프니까 늙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아유. 어깨도 처지고 그리고 뭐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기보다는 피곤이 먼저 되거든요. 아유,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예고할 수 있어요. 비가 온다. 한 시간 후에 맞아요. 비가 와. 이건 이렇게 막 이렇게 관절이 막 쑤시기도 하고. 예. 네. 아니 진짜 다들 나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분들은 언제 어떻게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시는지 직접 밖으로 나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상생활 속 나이 들었다고 느낀 순간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미화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쓰레기를 막 옮기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막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옛날 나이 먹었구나. 좀 살이 찌니까 뭐 뛰었을 때 약간 뛰었을 때 옛날하고 틀려요. 약간 좀 힘들다 그래야 되나? 월드컵 나간 선수들이 이제 감독되고 코치되고 그럴 때 보면 제가 봤던 선수들이 그때 되면 좀 나이 들었다고 느껴요. 이렇게 빠리빠리 못하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 때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물건을 놔뒀는데 차치를 못하거나 그다음에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을 밟거나 한 포털 사이트가 성인 남녀 1,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5위가 거울을 볼 때 슬프네요. 4위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해보고 대답이 나올 때, 그리고 3위 교복 입은 모습이 부러울 때, 그리고 2위는 유행어나 신조어를 못 알아들을 때,
1위는 아무리 푹 쉬어도 피곤하다고 느낄 때로 나타났습니다. 아, 공감됩니다. 공감이 예. 팍 오네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30대 때는 이틀, 3일도 날을 새도 그 다음날 조금 길게 자면 확 복원이 되는데 네. 지금 하루만 날 새면 이틀을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아니 근데 확실히 음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20대 때는 소주를 뭐 좀 많이 먹었어요. 다음 날 막 피부가 더 좋아. 진짜로 회복이 잘 돼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막 얼굴이 뽀얀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다음 날도 막 기진맥진하고 얼굴 누렇게 뜨고 아우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저도 10시간 동안 서서 녹화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 진짜 올해가 좀 이상해요. 예. 지금 흔들려 다. 지금도 흔들려요.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되면 뭐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체력적인 게 28 청춘 때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정말 상당한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외모나 체력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장기도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가 노화되면 아무리 푹 쉬어도 김종화 씨처럼 자주 피곤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하나되게 늘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장기까지 늙는다고 하니까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아직 멀었지만 네, 아직 제일 젊으시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한참 남았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 이렇게 노화 걱정으로 늘어만 가는 주름을 바로 오징어가 해결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오징어로 몸속 노화를 방지하는 특급 비법 한의사 한동환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간혹 신경과민, 설사, 복통, 불면증, 위궤양, 골다공증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직을 재생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거 적어야 돼. 오징어의 특급 영양소의 정체 지금 밝혀집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순 없지만 최대한 늦추고 싶은 이 노화. 보통 우리 몸의 외적 노화는 뭐 운동이나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 속의 노화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몸속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장기가 많죠. 네.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신장입니다. 신장이요? 콩팥. 신체에서 이제 정수 필터 같은 역할을 신장이 하는데 네. 하루에 180리터 정도 혈액을 걸러내서 그 중에 1에서 2리터 정도를 노폐물로 빼냅니다. 근데 신장이 이렇게 계속 노폐물을 이제 빼내는데 네. 신장은 이렇게 이제 걸러진 혈액 중에 잘못 빠져나간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독소는 계속 배출을 시키면서 몸에 이로운 것들은 계속 가져오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소도 재흡수가 안 되면서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는 독소가 쌓여서 요독이 생겨요. 요독. 이 독소를 요독이라고 하는 요독. 혹시 이 요독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 네. 쌓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면서 기운이 없어지는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신장이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아주 신장이 많이 망가지기 전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근데 만약에 신장이 망가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네. 어떻다? 이미 늦었다. 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나의 콩팥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네.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신장을 더 건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섭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의 소유자 그녀가 알려주는 특급 식단 레시피의 모든 것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